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30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좀 짧습니다. 최근에 이슈는 하나였죠. 최근에 이슈는 하나였는데 새로운 이슈가 좀 나온 것 같긴 하는데 이것이 사실 새로운 거냐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밤사이에 이제 좀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그리고 오늘은 아시아 시장까지도 좀 하락이 좀 컸는데요. 이것을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유로존에서 어떤 구급파들의 문제, 그걸로 인해 어떤 이탈리아 국채 가격의 큰 폭 하락,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에 이제 관세를 물리는 거, 유가가 꽤 많이 좀 깊게 하락했다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흔들렸고 이것으로 인해 한국 시장도 흔들리는 것이냐라는 게 지금 관심인데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오래된 사실 이것은 뭐 새로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탈리아의 내각에 이제 구구파 성향의 장관을 기용하려고 했죠. 근데 이것을 이제 구구파 성향의 장관을 기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유럽의 구구 세력들이 이제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 이것이 국채 가격을 급락시켰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유럽발로 시작된 어떠한 것들이 이러한 악재들이 이제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좀 보는데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것이 악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듭니다. 뭐냐면 이런 유럽 문제는 사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사안이었죠. 그렇죠? 언제 터질지가 문제였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있었던 악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저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힘을 가지고 이것이 시장을 꺾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이러한 유럽 문제는 그러니까 저의 의견입니다. 이런 유럽 문제는 이것으로 과거 브렉시트라든지 뭐 어떤 큰 악재가 있었을 때와 같은 큰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혹은 뭐 일상적으로 계속 달고 다니는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감기 같은 뭐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시장에 뉴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놀랄 수도 있었는데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뉴스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북핵 이슈에 모든 경제 뉴스들이 가려져 있어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기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감기보다도 조금 더 자주 걸리는 뭐 코막힘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항상 일상적으로 달고 다닐, 하지만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있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정도로 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스페인이나 어떤 포르투갈 이런 쪽으로 전염돼서 증시에 계속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이슈는 아니다라는 저의 판단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지금 가장 이제 문제시되는 게 아시아 시장도 흔들릴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한국 증시는 사실 이거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북미 회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회담의 결과에 의해서 한국 시장은 좀 움직일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김영철이 뉴욕에 도착합니다. 아마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판문점의 실무자 회담도 지금 마무리 됐을지 안 됐지, 아까까지만 해도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로써 뭐라고 할까요? 이 북미 회담의 여부가 내일 중으로는 확실하게 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회담.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김영철이 내일, 우리 시간 내일 새벽에 뉴욕에 도착하고, 거기서 뭐 1박이든 2박이든 어떠한 무언가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것이 이제 이번 주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남북 회담, 이 경협주라고 표현하죠. 경협주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대장이었던 IT와 바이오 애들이 계속 조정 국면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좀 계속 갈 것 같아요. 바이오와 IT가 그렇게 강하지, 지금처럼 과거처럼 그렇게 강하기보다는 경협주가 죽지 않는 이상 얘네들이 그렇게 힘을 확 펴거나 이러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이 전부 다 쏠려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엄청난 물량을 매도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1조를 매수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보더라도 이것은 불안정한 어떠한 수급이다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지금은 수급들이 전부 다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강하게 매수하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은 오늘 외국인들이 한 6,500억 정도, 그 다음에 기관들은 한 4,300억 정도를 매도를 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보는데요. 개인들이 1조를 매수했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은 유동성장, 흔히 말해서 개인에 의한 유동성, 투기장으로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가 투기장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등락 30% 정도씩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 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7조, 10조인 종목이 하한가를 맞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맞는다든지, 이러한 상황을 뻔히 보는데도 매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한 위험한 어떤 시장이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뭐가 됐든 시간은 간다입니다. 시간은 간다. 6월 뭐 12일이라고 나와 있는 그 북미 회담까지 그 시간이, 뭐가 됐든 시간은 간다라는 것이고,
결론은 부안해동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안해동. 지금 한국 증시는 북미 회담 전까지는 이도 저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협상은 계속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이 흔들리든 오르든 내리든 그렇게 좋아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시장은 아마 6월 북미회담까지는 변동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장이었고, 다만 그것을 이제 잘 활용하는 것이죠. 대응하는 것인데, 그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 비중 조절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투자 자산에서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이하 정도만, 그것도 대장주격인 것들, 현대 뭐 건설이라든지 로템이라든지 혹은 제철, 뭐 엘리베이, 뭐 요 정도만, 요 정도에서 뭐 한두 개 정도 골라서 뭐 10% 미만으로 보유하는 정도인 것이지, 비중을 많이 실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은 북미회담 이후에 결과를 보고 진행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혹시 나머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 저는 지금 장 같은, 그러니까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할 텐데, 지수가 2500포인트 미만일 때는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때는 비중의 30% 미만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혹은 타진 매수 관점에서 하든지, 혹은 아예 쉬던지,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남북경협주에 10%의 비중을 넣었다면 종목에는 한 20% 정도의 비중이겠죠. 여기서도 뭐 한 두어 종목을 산다고 하면 비중이 한 종목당 아주 작을 겁니다. 거의 타진 매수 정도인 거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기 위한 것 정도로만 판단해야지, 지수가 이 마디 값인 2500포인트를 도저히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팅을 많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엔 본인들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런 남북 경협이라든지, 혹은 더 크게는 우리 증시의 어떤 아주 큰 이벤트이자 변곡점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런 변곡점에는 변동성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는 아예 쉬던지, 하려면 단기 평선을 쓰지 말든지, 그러니까 부안해동 하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혹시라도 내가 매수한 종목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2019년도에 ROE까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야지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지금 흔들리는 장세에서 조금 흔들리더라도 버티고 가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비중도 적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에 비중을 적게 넣었을 때 좀 흔들리더라도 버텨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트로 일단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이 월간 차트 코스피인데요. 보통 이게 월간 차트를 보면 잘 안 느껴질 겁니다. 그 감이 잘 안 느껴질 것인데, 사실 어디까지 시장이 빠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마치 기관 투자자들 혹은 외국인들이 짠 듯이 이게 뭐지? 짠 듯이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2400포인트 아래로는, 이거는 지수가 240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다라는 어떠한 합의는 아니지만 어떠한 무언가의 어떤 약속 같은 것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2400포인트를 살짝 깼는데 또 거기서 바로
좀 올리는 모습도 좀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순매수에서는 강한 매도가 있었지만 지수를 방어하려고 하는 어떤 수급들은 확실히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지수 마디를 이야기해 보면,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근데 확실하진 않아도 2400포인트까지는 이하로는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단가가 좀 놓여져 있고, 만약에 23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라면 이거는 시장이 진짜 꺾이는 거다라고 보고, 그때는 전부 다 아마 매도로 포지션을 잡을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이렇게 좀 보고요.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으로 시장의 큰 그림을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마디 지수로선 900 정도로 보긴 했고, 이 아래 하방은 조금 의미가 없는 모습입니다. 뭐 얼마 포인트를 이렇게 정하기도 어렵고, 지금은 남북 경협이 들어와 있는 이 코스피의 지수가 시장의 방향 키 역할을 할 것이고, 아마 좀 그런 흐름으로 좀 일단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500포인트, 코스닥 900포인트 아래에서는 언제라도 주식을 다 던지거나 혹은 아주 작은 정도의 매매를 할 정도의 마음적으로 부대끼지 않은 정도의 물량 정도로만 주식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권해드린다라는 말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저희도 현재 25%의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5%씩 해가지고 5 정도 종목을 일단 타진 매수격으로 일단 매수만 해놓은 꼴인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근데 다만 남북 경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북미회담 이후로 일정을 좀 맞춰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역시도 완전히 쉬진 않았고, 일정 부분 타진 매수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은. 그리고 어떤 마디 지수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차트를 보는데 이 아래 놓여있는 이 차트가 조금 혼란스럽거나 뭔가 조금 어떤 객관적으로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보조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간 차트일 때 제가 이 보조지표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기준값을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거든요. 이 기준값 위에 이 보조지표가 돌파하는 요 순간부터는 저는 아주 강한 상승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자리들이거든요. 다 딱딱딱 맞게 잘 들어오는데요. 요런 구간이고, 요렇게 한 번씩 눌리는 자리들, 요런 자리들은 눌림목의 모습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하방으로 여기를 깨고 나가는 자리는 정말 매도하는 자리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를 계산해 보면 이 자리가 한 2350포인트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보면은 MACD, 이건 지금 보여드리는 건 MACD인데요. MACD 역시도 어떤 이 중심값에 아직은 꽤 많은 괴리가 있긴 한데요. 이건 월간 차트이기 때문에 이 괴리까지 볼 필요는 없고, 월간 차트에서 MACD는 이 구간을 넘어서면 사실 매수를 안 하고 쉬는 게 더 좋거든요. MACD 월간 차트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추정으로만 좀 본다면 가장 좀 불길한 건 이런 것이죠. 이 고점이 계속 고점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돌아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낮아지다가도 반등을 해서
더 이상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더 이상 빠지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빠지지 말고 올라가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추세를 볼 때 시장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요. 월간 차트에서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반등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빠질지 하락할지 무언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구간이 상당히 월간 차트이기 때문에 몇 달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바닥 자리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월간 차트이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보여질 텐데요. 하지만 그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현재로서만 보면 월간 차트가 지수가 이렇게 꺾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중심값에서 닿지 않거나 닿던지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이것이 일단은 가장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핵심 포인트였고, 다만 뭐라고 할까요? 그 코스닥으로 좀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코스닥은 해외 지수 먼저 한번 볼까요? 해외 지수를 먼저 보면 다우 산업 같은 경우는 다우는 어때요? 이 과열권을 이탈 이후에 이렇게 약간 바닥을 잡는 것인가 라는 거. 월간 차트는 이 한 번의 꺾임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간 차트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방향을 틀면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시장이 돌아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닥에서 더 이상 빠지진 않아 볼래 라는 정도로 이해가 되고, 나스닥은 빠졌다가 다시 과열권으로 들어왔죠. 다시 시작된 거라고 보여질 정도로 강합니다. 지금 나스닥은.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신호를 이번 5월 달에는 좀 보여줬던 것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지금 빠지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이러한 좋은 자리들이 나왔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지수를 한번 보면 이 정도에서 뭐 이 언저리에서 들어준다면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것이 진짜 바닥이라 할지라도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오는데, 그렇죠? 이 중심값에서 여기가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은 눌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월간 차트로 큰 추세를 볼 때는 이런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아주 일부 아주 손빠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고요. 가장 조심스럽게 하는 투자자들은 이때부터 강한 풀 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자리겠죠. 요런 자리가 사실 가장 안전한 자리인데 지금은 아직 그게 돌아나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슬픕니다. 좀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리고 코스닥, 우리 시장 코스닥을 보면 아직은 과열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열권에 들어와 있고, 이런 구간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었던 이런 구간으로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강하거든요. 근데 그 수급의 질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수급의 질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매도가 계속 좀 이어지고도 있고, 수급 자체가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고서 주식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변동성 장세라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6월 12일 북미 회담으로 갈 때까지 계속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올 것이고, 우리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이탈렉스라고 또 새로운 또 말이 나왔더라고요. 글로벌 시장의 어떤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은 요 북미 회담이 가장 핵심 포인트다. 근데 이것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안해동 할 필요 없다. 왜 부안해동을 하지 않으려면 비중이 작아야 되고 좋은 실적을 가진 회사를 골랐다면 부안해동 할 필요 없다. 다만 잡주라면 빨리빨리 이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이슈를 보기보다는 북미 회담이 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뭐 어떤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시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위주로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간 차트를 볼 것도 없지만 다행히도 제가 거래량 나와 있는 걸 볼게요. 다행히도 오늘의 하락,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오늘의 하락에서 다행히도 거래량은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다행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볼린저 밴드, 장기 볼린저 밴드로 보면 아직 요 정도의 갭은 좀 남아 있는데요. 여길 채울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반등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다행히도 거래량이 늘지 않아서 그렇게 비극적인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늘었다면 아마 저희도 일부 종목들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좀 더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진행 중이다. 협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그렇게 걱정하거나 많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